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로 곤경에 처하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회상하면 놀라움과 충격이 가시지 않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 한 경험이 덕분에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 결혼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난 남편과는 연애 중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고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성격도 잘 맞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신중해서 결혼 약속을 했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신랑의 어머니와 처음 만난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을 앞둔 나는 시댁 문제와 결혼 비용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사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신랑의 엄마에 대해 걱정했지만 만난 순간부터 환대를 받으며 기분 좋은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랑의 엄마는 사진보다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다며 칭찬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뿌듯했어요. 신랑은 어머니가 나를 미리부터 좋아하셨다고 해서 더 기쁘더라고요. 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해주며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준비한 진수성찬 역시 마음에 남는 추억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어머님께서 제게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빠르게 상견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사위로 받게 될 분을 좋아해 주셔서 우리는 양가 집안의 반대나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자녀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겨루시는 부모님들도 많았는데 우리는 양쪽 부모님 모두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서로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잘 키우셔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게 되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고 생각했더니 모두 사돈이 잘 기르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눠주셔서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고 결혼 준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우리 신혼집과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지만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미 집도 마련되어 있고 결혼 비용도 제가 책임지니 사돈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잘 키워서 지금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돈이 꽤 있답니다. 결혼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도움에 감사하며 상봉을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할 필요 없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께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셨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엄마께 딸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시어머니와도 미리 친해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특별한 관계라 어색했고 시어머니가 좀 어렵기도 했지만 부담 주지 않으시고 잘해주셔서 제 마음도 빨리 열렸어요. 엄마가 까다롭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남편 없이도 엄마를 모시고 쇼핑도 가고 미용실도 가며 가깝게 지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특별한 관계처럼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결혼 전에 그런 엄마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영은아, 여기는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이영은이에요. 엄마를 통해 자주 듣고 있었어요. 엄마 말대로 며느리가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영은이는 똑똑하고 착하며 애교가 많은 아이예요. 현대의 영은이 같은 아이는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영은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내가 자랑할 만한 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영은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기에 더 감동스러웠죠.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에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놀랐죠. 어떤 아파트에서 세입자 문제로 인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후 그것이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살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이사를 못 가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집이 묵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분명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았으면 대출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찾았을 텐데 그 집이 비어있기만을 기다리던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 했기 때문에 월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어요. 영은아, 너도 기준이한테 얘기는 들었겠지. 이런 일이 생겼어? 미안해서 어쩌니? 아뇨, 어머니. 어머니 탓도 아닌데요. 일이 꼬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너 괜찮아? 결혼식 전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구나. 월세라도 구할까봐? 그렇죠. 정 안 되면 월세집이라도 찾아보려고요.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모두 묶여서 도와줄 수가 없어. 2년간 우리 집에 사는 건 어떠니? 기준이의 방도 있고 집이 그리 좁지 않아 어머니께서 도와주려 하셔서 너무 고마웠지만 어떻게든 혼인식 전에 새로운 집을 찾을 방법을 고민했어요. 기널에 기준이의 방이 있고 집도 넓었다고 하더라도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속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혼인식 전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년 뒤에 어떻게든 집을 얻으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집에 들어오길 바라셨어요. 월세를 낸다고 해도 상황은 여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집에서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월세를 내도 된다고 말씀해 주었지만 그 당시 제게는 시댁에서 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저희는 고민 끝에 결혼 후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큰 걱정 없이 저를 보내주셨고 시댁에서 살 생각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같이 살게 되자 시댁에서의 생활이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맞벌이를 하는 제게 살림을 가르치겠다며 이것저것 시키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우린 어머니와 함께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자기네도 짐을 다 챙기긴 했니? 라고 물으셨어요. 있는 짐 없는 짐을 챙겨달라고 위로받은 걸 확인해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어머니가 저를 침실로 불러들이며 더럽히진 않았냐고 묻는 상황. 그런데 어머니의 그 코멘트에 대해 아부하거나 고분고분 답변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제 행동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겠지만 저는 그 후로 성향을 변화시켰습니다. 의문적인 눈총, 의심스러운 쉰들, 가끔씩은 그런 아늑한 기분 등이 한꺼번에 집안 안에 넘쳐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란 없었거든요. 그 후로 그랬어요. 정말 속상하기까지 했어요. 들고 정도가 길어봐야 3년 같았어요. 점점 더 어머니도 미친 듯하게 의심스런 짓을 하셨어요. 어딘가 짖고 찜하듯 내 행동에 괴상한 눈길을 주는 것에 너무나 속상했죠.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게 안디아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아버지인가 해너? 아버지를 부디화하신 지금부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바람을 항상 들키게 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것저것 제한을 주려 안닿습니다. 이런 적도 있어서 공간을 넘어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이건 어쨌든 감내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됨으로써 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싫은 물건들 상태가 나은 리모델링에 대한 대우도 하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무해한 리을 상황들에 관한처럼 느껴지려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깜박 리을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형식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항상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의심을 추구하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아까 불렀을 때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방에서 물건이 좀 없어졌다면 제가 들어온 적은 없는데요.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지 제게 찾아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다른 가족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왔는지 묻으셨어요. 무엇이 없어지셨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당황스러웠죠. 증거가 없어서 계속 캐묻진 못했지만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또 무엇이 없어졌다고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속옷 못 봤니? 무슨 속옷이요? 빨래했어요. 내 속옷이 있던 것인데 싹 다 없어졌다. 아니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내 방에 들어왔었냐고? 나 없을 때 들어왔던 거죠? 제가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이 물건 찾는다고 들어갔다고는 했지만 제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속옷을 가져올 이유가 없죠. 어머니가 계속 제 의심하시는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미 갑자기 시집살이로 인해 충격을 받았는데 의심까지 받으니 더 억울해요. 작은 충격에서부터 시작되어 미묘한 갈등이 커졌습니다. 외로운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헛되게 마음을 쓰다가 결국 화를 터뜨린 거군요. 가정 속의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정에 있는 이런 긴장된 분위기는 결국 가족 간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 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나도 너를 위해 잘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건 몰라주니까? 살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야 하냐? 그래, 너희들한테 내가 짐인 걸로 알았어. 그래 가거라. 아픈 어머니 걱정도 없는 것 같으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야지. 말만 좋은 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 누가 봐도 섭섭해하는 건 알아? 그런데 남편은 고민스러워 하시더라. 또한 하필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남편을 더 걱정하게 만들었어. 엄마는 원래 심장이 안 좋아. 건강검진을 받다가 좀 위험한 것 같다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셔.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지 말라고 하셨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할을 해버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영원히 더 힘들게 될 건 알았지만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없겠니? 어차피 집도 알아봐야 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 상황에서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심장약까지 드시면서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참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나와 시어머니 둘이 있던 날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도 크게 놀라서 달려가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는데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로 이동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다행히 괜찮은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쓰러지기 전에 이를 기억하지 못했고 한동안 정상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돌봐주며 그 순간을 되새기며 더욱 덧붙였습니다.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했다는 이야기에 매우 놀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어디가 아팠지?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까 쓰러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요. 제가 병원으로 모셨어요. 엄마, 오늘 영은이가 영웅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심장이 멈추셨대요. 영은이가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엄마 다시는 못 볼 뻔했죠. 놀라서 울먹이는 남편의 이야기에 어머니도 아까 일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에 아주 크게 놀라셨죠. 그래, 내가 아까 쓰러졌었던 거구나.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멎은 것 같았어요. 그냥 속속 들여서 꾼 줄 알았어요. 정말 죽을 뻔했네. 그래, 엄마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영은이, 내가 나를 어떻게 살렸니? 나는 내가 그냥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죽어가는 걸 왜 그냥 볼 수 있어요? 어머니와 영훈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어머니가 적은 마음을 보였던 것과 이상한 일들을 더 이상은 못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많았지만 그래서 그 건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나를 죽어가는데 그냥 지켜보리라고 생각했나요?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까지 서러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여전히 제가 돕은 게 녹록하게 믿기지 않는 듯 몇 번이고 확인하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너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모양이야. 세상에, 어떻게 나가 그렇게 생각해? 엄마,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봐. 응, 어머니, 제가 그냥 두고 갔겠지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다 숙경이 말 때문이야. 숙경이는 엄마의 친구였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걔 말만 듣고 영원이를 오해했나 봐요. 어머니의 혼란한 이야기에 막연하게 물어본 우리에게 어머니는 서로 가까웠던 친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숙경이 걔가 너희 결혼 전엔 영은이를 봤잖아. 아무래도 그때부터 시작됐나 봐. 내가 전부터 너 향한 칭찬만 안따라게 해놨어. 숙경이가 그 전부터 영은이를 참 많이 좋아했지. 전에 촬영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바쁜 사람들을 불러볼 때 미안해서 거절했었지만 결혼 전에 너를 꼭 봐야 한다며 나를 부르던 자신을 생각했지. 너를 보고 결혼에 도움이 된다며 나를 불러주겠다고 했었잖니. 숙경이 만나는 자리에 항상 너를 부르던 기억이 나. 그때 걔가 너를 보고 조심하라고 말했지. 어머니의 말씀에 나도 예전에 결혼 전 어머니의 친구를 만났던 것이 떠올랐어. 어머니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셨었던 것 같았어. 처음에 친절하신 분이 갑자기 거리를 두시고 결정을 번복하신 건 그날 이후였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분이 내 관상과 사주를 보고 어머니에게 일해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분이 관상을 믿는 것 같았어. 내 감정을 무시하기가 힘들었어. 영은이한테 그랬던 건 그때 그 아줌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그렇게 해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믿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었는데 만약 잘못하면 가정이 꼬이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에는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혼 반대는 쉽지 않아 결국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켜서 며느리 길을 눌러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현재 세상에선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아파트 문제가 생겨서 합가를 바라셨던 계획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모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엄마는 정신을 잃었나 봐요. 자식들을 그렇게 못 믿느냐? 대체 왜 그럴까요? 오빠, 일단 진정해야 해요.
어머니도 지금 힘들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얘기에 기가 막히며 화를 냈지만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요. 그날 수경이가 자꾸 붙잡고 불편한 얘기를 했어. 집에서는 잘 살았는데 밖에서는 문제가 있대. 계속 일을 시키고 의심만 가지게 만들었어. 그러다가 내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수경이가 나한테 모두 다 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어. 미치게 만들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며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더래.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 그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도 너에게 신뢰를 잃은 것 같았어. 수경이가 말하길 너는 유물 같은 존재라고 말해줬었어. 어머니의 이야기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끔찍했어. 그 사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망가뜨리려고 악한 짓을 했었어. 그동안 어머니가 물건을 잃어가지면서 나를 계속 의심했던 것이 정말 어머니의 의도였다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가지 기억들이 돌아왔어. 그 사람이 가만히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없는 날에 방문했던 적도 있었어. 아마도 그 사람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물건을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 어머니, 그거 맞아. 내가 왜 너만 의심했는지 이젠 이해되네. 내가 미쳤던 것 같아. 그때부터야 어머니가 처음에 크럭스. 어머님은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크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동안 그냥 일반적인 가정 갈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의 행동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머님이 거의 매일 친구분과 통화하시던 것을 기억하면 아마도 그 친구분은 어머님을 조종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식구들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행동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며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서 미쳐갈 뻔했어요. 너가 나한테 신뢰하여 맡긴 대로 나는 너에 대해 그런 면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는 너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수경이 말한 대로 빨리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 덕분에 내가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네. 나는 대체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어? 죄송해, 미안해. 그 아줌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와 영원히 이간질을 하려고 그랬던 건가?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그랬던 거지? 아버지는 그 친구분과 오래 알고 지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 게 한 번쯤 있었을까?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두 분의 인연은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수경이라는 친구는 제 남편의 중학교 동창회 학부모였어요. 그 친구가 남편과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같은 반이었고 학교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 인연을 이어왔어요. 벌써 20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두 분이었는데 어떻게 아들 친구의 가정에 이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도 크게 궁금해했던지 그 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모르고 계신 그 집의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거의 폐인처럼 산다는 소식에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 저녁 식단까지 아시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혼 소식은 몰랐다는 걸 보면 그 아줌마가 고의로 어머니께 비밀로 한 게 맞겠네요. 내 동창으로부터 알게 된 건데 그 아주머니가 딸내 동창 소무님들이가 산집이 골드만 하는 거에 부부가 급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며느리 차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자기 며느리가 사주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게 화장품도 나눠주셨는데 그 뒤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마 그 여성 쪽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헤어진 것 같은데요. 살던 집은 어떡하게 되었는지 아마도 본가로 돌아와 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어머니는 그 여성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가 자주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했지만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아마 그 집에 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 수 없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집 아들의 이혼과 우리 결혼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군요. 어머니가 말하길 그 여성은 원래부터 자랑을 좋아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가끔씩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그렇게 보니 그녀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평소 자신보다 아래로 생각하고 남편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온 여성이 아들이 결혼하여 행복해 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관점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부가 잘 지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엄마, 딸처럼 잘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밖에서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죠. 그제야 드러난 진실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삼키셨고 남편은 참을 수 없을 듯한 분노로 욕을 퍼부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답답하다며 말하는 도중에도 과연 그게 어머니 탓인지 고민했어요.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머니가 피해자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달래주려 하던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어머니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놀라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의심하고 오해하지 말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우리끼리 한결같이 모이면 돼. 그러니까 더는 누구 탓하고 미안해하지 말자.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원망은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야간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피곤해 보이는 어머니를 안방에 눕히고 우리 부부끼리 대책을 세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벌을 내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손해가 없어 사기로 고소를 못하고 이런 일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직접 찾아가서 규탄하고 물어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철저히 정리해 놓아야 다시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주말이었던 다음 날 그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찾아간다면 그 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남편은 어렵게 알아낸 그 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은 중학교 동창이 자기 번호까지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온 것에 놀랐는지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랜만이다. 왜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집에 어머니 계시니? 근데 기준이 너가 여기까지 왔어 어째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고 옆에는 또 누군데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너희 엄양랑은 이미 아는 사이고 너도 우리 엄마랑 너희 엄양랑 자주 만나는 건 알고 있어. 그 문제로 온 거니까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남편은 순간 화가 다시 끓어오르는 듯했지만 겨우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혹시 남편이 더 난리를 칠까 걱정되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시죠? 너는 해내 며느리 아니냐? 여긴 왜 이리야? 왜 현애가 뭘 시켰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동안 우리 엄약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근데 대체 남의 집일에 왜 그리 관심을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셔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누가 너를 간섭했다고 속자는 소리를 하니? 우리가 법적으로 뭘 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내 아들 이혼하고 고생했다는 얘긴 들었어. 그런데 왜 우리가 결혼하고 어머니가 며느리랑 잘 지내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건데? 그러다 남의 마음을 조종하면서 멀쩡한 집을 파탄내니? 그렇게 하면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내 아들 상황을 나아지게 할 거란 건 아닐 텐데. 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야, 너 혼자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너도 몰랐어?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쳤어. 우리 엄마랑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숨겨놓고 정신을 어지럽히는 일을 했어.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우리 엄마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런 짓을 했어.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난 이해 못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이러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난 미쳤니? 남의 집을 미래를 감아? 엄마, 당신은 말을 좀 제대로 해줘야 해, 진짜. 넌 이제 엄마가 아니야. 너도 왜 그러는 거야? 제대로 사는 나를 보고 어른들 모아두니까 뻔해. 나 이혼하고 뭘 생각하고 살고 있을지 확인하려는 거야? 날 보면서도 남의 집 애들은 잘난 것 없이 동안이라고 말해.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사느냐고. 너, 내게 왜 그런 소문을 했어? 내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 만나길래 욕을 퍼부었지. 그런 거 보면 너의 말이 맞다는 거 더 잘 알 수 있어. 그 집 어린이가 우리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그 집에서도 고충이 많을 거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본인 아들 때문인지 아주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발뺌 못하니 독이 제일 붙었어. 아주머니, 이전에 일엔 문제없이 넘어가 줄 테니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연락도 안 하길 바란다. 만약 또 만날 일이 생기면 정말 문제 일어난다고. 너도 너희 어머니 챙기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어쩔 줄 알아. 혹시 깽판을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만족한다. 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클렌징 시키기에 우리도 그만두려고 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가족 역시 믿음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문제가 해결되고 오해도 해소되어 어머니께서 한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죄송해 하셨습니다. 머릿속을 계속 뒤져봐도 뭔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자책하고 괴로워하셨죠. 제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운해했던 적도 있었지만 진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더라도 집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는 대신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보면서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죄송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좋아질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하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서로의 오해와 거짓말이 쌓인 만큼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길 바라며 가족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